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판매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토대로 한 판매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판매 계획. 근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매 예측이 바로 그 수치가 그대로 판매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노력하려는 의지를 담아서 그거보다 더 크게 판매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판매 계획의 개념, 그 다음에 구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들어볼게요. 자, 판매 계획의 개념, 먼저 매출 목표액의 구체적인 수립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매출 목표액 수립할 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말씀에 맨 땅에 헤딩한다. 그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목표 매출액 결정할 때 기존에 우리 시장 점유율이 어떤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죠? 당연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이 크면 목표 매출액이 크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작으면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과거의 시장 점유율,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 기업에 대한 상대적 가격, 그 다음에 품질 기능. 그죠? 경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그죠? 품질이 좋다고 한다면 목표 매출이 커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체 활동, 판매 경로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 매출 목표가 크고 작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여기 보면은 목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의 상대적 가격, 품질, 판촉 활동 또는 판매 경로의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매 계획, 여기다 별 당구장 표시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세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 심심치 않게 물어봅니다. 자, 단기 계획, 판매 예측을 이용해서 연간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목표 매출액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읽으세요. 제품별 가격이라든가 판매 촉진 방안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단기 계획이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매 할당. 그죠? 이거 보세요. 제품별 가격 결정하고 판매 촉진 방안, 구체적 판매 할당,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기 계획에 해당이 되겠죠. 두세 달 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체크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기 계획 보세요. 제품별 수요 예측, 판매 예측을 통하여 제품별로 매출액을 예측하고 제품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기 계획이래요.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이에요? 디자인, 원가, 품질 개선, 요거 있죠? 여기다 당구장 표시해 주시고 미칠 것이든가. 판촉을 위한 정책 수립. 아까 단기 계획의 판매 촉진 방안하고요, 판촉을 위한 정책 수립하고 비슷하죠? 요거 방안은 단기 계획이고 정책 수립은 중기 계획이다. 좀 더 이 판촉을 위한, 그죠? 정책 수립, 좀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경로의 구체적인 판매 경로에 대한 계획. 이것도 좀 체크 표시해 주세요. 요거는 중기 계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디자인, 이거 한두 달에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가, 한두 달에 해결하는 거 아니죠? 품질 개선, 한두 달에 해결하는 거 아니죠? 판매 경로, 한두 달에 결정하는 거 아니죠? 구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기 계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기 계획 보세요.
장기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서 기업 환경의 기회와 위협, 그죠? SWOT 분석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신제품 개발, 시장 개척, 판매 경로의 강화. 신제품 개발하는 거 중기에 안 되겠죠? 그죠? 뭐 1년에서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중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1년 이상 되는 것을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6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1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장기 계획 보세요. 신제품 개발 가능할까요? 시장 개척 이거 6개월에서 1년 내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판매 경로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경로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거는 중기에서 가능한데 이 강화하는 거는 장기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게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단기 계획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래놓고 이 판매 촉진 방안 대신에 판촉을 위한 정책 수립 이걸 집어넣어요. 다음은 중기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놓고요. 판매 경로의 강화를 요 판매 경로 대신에 갖다 쓱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의 세부 내용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방금 체크한 거 2개, 판매 촉진 방안 3개네요. 판촉을 위한 정책 수립, 그 다음에 판매 경로의 강화. 내용을 보면 2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매출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요, 성장성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성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법,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목표 매출의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하고 성장성 지표를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생산성 지표, 엉뚱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성장성 지표를 가지고 활용해서 목표 매출을 결정하는 것 또는 생산성 지표를 이용해서. 근데 생산성 지표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그냥 거래처 수에다가 거래처별 매출액 있죠? 곱해서 합하면 되는 거고요. 영업사원 수에다가 영업사원 비율로다가 목표 매출액 계속 곱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성 지표를 이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성장성 지표를 이용하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 경향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율,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뭐 판매 경향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판매 실적 이런 것들 경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정성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은 이제 실적 여기에 내년도에 얼마 더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 보면은 첫 번째 식 보면은 금년도 매출 실적에다가 그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매출액이 뭐 100억이다.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그죠? 금년에 비해서 그거 내년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년도가 전년 대비겠죠? 20% 더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1.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몇 %다 그걸 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매출 실적에다가 전년 대비 얼마만큼 해야겠다는 의지를 닮아서 그래서 증가율이라든가 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곱해서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겠죠? 계산 문제 나와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매출액이 뭐 1,000억이다.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20%를 더 해야 되겠다. 매출액 얼마, 목표 매출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0억에다가 1.2 곱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방법도 마찬가지가 되게 비슷하겠죠. 당해 업계의 총 수요 예측에다가 자사 목표 시장 점유율. 내년도 빵 시장의 크기가 1조다. 나는 여기에서 30% 가져올 거야.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예요? 0.3 하면 되는 거죠. 30%니까. 아, 그래서 나 내년도에 3천억 목표 매출이 할 거야. 그죠? 이렇게. 자, 근데요, 금년도 자사 매출액에다가, 내가 마켓 쉐어, 내가 그 시장 점유율도 더 커질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시장 자체도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장 확대율, 시장 성장률, 시장, 신장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할 수도 있겠죠. 1조인데 내년도 시장이 1조 2천억 될 거야. 올해 1조인데 내년도는 1조 2천억 될 거예요. 올해 마켓 쉐어가 30%인데 내년도에 40%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다 요소. 그래서 1.2, 1.4 이렇게 곱해서, 그죠? 목표 매출액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이용한 것, 그죠? 목표 이익이 있으면 이거를 목표 이익률로 나눠주면 목표 매출액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목표 이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 목표 이익을 목표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목표 이익률이 되겠죠? 결국은 그 식에 의해서 목표 이익으로 나눠주면 목표 매출액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이익액이 얼마여야 돼? 이거는 매출액의 몇 %가 돼야 돼? 그러면 목표 매출액을 그 두 개액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목표 한계 이익, 한계 공헌 이익률 마찬가지로 그래서 목표 매출액 결정하실 수 있겠고요. 거기 한계 이익 같은 경우는 목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변동비 총액이 되겠죠. 즉 이익하고 고정비가 이제 한계 이익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의 그런 개념하고 조금 틀리죠? 한계 이익률은 마찬가지로 이 한계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한다. 자, 근데요, 거기 보면 목표 이익을 감안한, 그래서 목표 매출 총 이익에다가, 매출 원가에다가, 목표 총 이익 더한 게 매출액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목표 매출 총 이익률로 나눠줘도 되고요. 근데요, 우리 시험에는 그 네 번째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손익분기점 시의 목표 매출액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비를 1- 변동비율, 즉 한계 공헌 이익률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정비가 200만 원이다. 시험엔 이렇게 나와요. 고정비가 200만 원입니다. 단가가 100원입니다. 여기에 변동비가 40원입니다. 그럼 변동비율은 40%라는 거죠? 1-0.4 하니까 0.6. 200만 원을 0.6으로 나눠주면 그게 손익분기점 시의 목표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 1-2 변동 비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계 공헌 이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네 번째 관계식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1- 변동 비율로 또는 고정비를 한계 공헌 이익 또는 공헌 이익률로 나눠준 게 바로 뭐다? 손익분기점 시의 매출액이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또 시험에 손익분기점 시에 매출 수량을 계산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고정비를 단가에서 변동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나눠주면 손익분기점 시의 매출 수량이 돼요.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돼요. 대신 조심할 거.
고정비하고 밑에 단가에서 변동비를 뺀 그 단위가 같아야 되겠죠? 위에는 100만 단위고 밑에는 원 단위면 그대로 나눠지면 답이 안 되겠죠? 단위 통일해 줘야 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지표를 이용한 거, 판매 생산성, 노동 생산성, 거래처 수지의 활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하고 요거. 네, 시험에 나왔습니다. 영업사원수 주어지고 1인당 목표 매출 곱하면 되겠죠? 네. 또는 거래처 수 주고 거래처별 평균 수주액 주어지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 지표를 이용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 관리자에 의한 할당액 더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영업사원별로다가 니들 자율적으로 원만할 거니 그거 써내. 그래서 그거 합해서 대신에 뭐예요? 승인 받아야 돼요. 영업사원이 나 올해 1억만 할 거야. 그래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억은 해야 돼. 근데 1억 해야 된대. 그 친구는 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야, 평균적으로 10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올해 작년에 9억 8천 했더라. 평균 조금 못했는데. 근데 올해는 조금 노력해서 10억 이상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판매, 목표 매출의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좀 잘못된 것은 이래놓고 영업사원의 자율적 목표 매출에 승인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잘못 설명한 거죠? 상사와 협의해서 승인 받아서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물류이급 영업관리의 판매 할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할당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판매 계획에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영업사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사원들이 근무하는 각 영업 대리점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 대리점을 운영하는 또 뭐 지역 대리점들도 있을 거고,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 영업소는 얼마만큼 물건을 파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판매 할당이에요. 근데 판매 할당을 할 때 그냥 우리 영업사원이 100명이니까 100명당 목표 매출액 100억이야. 그러니까 너 1억씩 팔어. 그러면 그냥 단순히 평균적으로 그렇게 평균으로 하니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업사원에는 진짜 물건을 잘 파는, 그죠? 오래된 경력사원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도 있을 거예요. 경력사원들이야 자기 거래처가 많으니까 주어진 목표 매출에, 그죠? 달성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래처도 아무것도 없는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왜 고참 사원들이 선배 사원들이 거래처를 몇 개씩 나눠주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경력사원하고 신입사원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양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능력,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할당을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100명이니까 100으로 나눠서 똑같이 얼마씩 해. 이런 건 아니에요. 영업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있는 영업소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금속을 파는 회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금속을 파는 회사인데 강남에 있는 영업소는 잘 팔겠죠. 그죠? 근데 저 시골, 강원도 원주라든가 원주 시골,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원주도 시골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강남보다는 수요가 덜 하겠죠. 근데 똑같이 팔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 능력이라든가 또 소비 인구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감안해서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때는 할당할 때, 그죠? 할당별로 무슨 할당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할당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시험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품 및 서비스별로다가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뭐 10가지다, 20가지다, 30가지다 또는 우리 회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그러면 서비스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비스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제품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어떤 제품은 잘 팔릴 거고요. 어떤 제품은 또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 잘 팔리는 물건은 이익이 많이 나는 물건에다가 많이 팔라고 그래야 되겠죠. 잘 팔리지도 않고 이익도 많이 나지 않는, 그죠? 그런 제품에다가 물건을 많이 팔도록 할당을 하게 되면 그건 합리적인 할당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보면 영업 거점별 할당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점이 있고 영업소가 있고 영업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영업별로다가 이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해서 할당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영업소나 또는 판매소 같은 경우에 그 배우, 그죠? 수요자의 어떤 능력, 경제적 능력,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당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영업사원별 할당 지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할당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세 번째 이 제품 및 서비스별 할당이에요. 그죠? 시장 점유율이 큰 것, 제품이나 서비스에 많이 할당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 판매 실적의 경향. 자, 판매 실적이 쭉 이게 늘어나는, 뭐 쉽게 하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 그거 그래 많이 팔아라 이렇게. 근데 판매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과거보다 더 많이 팔아라 그러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판매 실적 이런 경향들을 고려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 많이 팔아라, 얼마만큼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익 정도, 여기 뭐 공원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익의 개념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한계의 이익의 범위가 좀 확대된 그런 개념이다. 여러분들 한계의 이익 어떻게 공부하셨죠? 이익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고정비에서 변동비를 뺀 나머지 이 부분이 한계이익 또는 거기 한계이익의 어느 부분이 더 추가가 되면 공원이익 정도가 되겠죠. 대부분 이제 연구개발비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달라지겠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익 많이 나는 거에 많이 배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교차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교차 비율이 있어요. 그죠? 상품 회전율, 그죠? 한계 이익률, 이거를 두 개를 곱한 게 교차 비율이다. 그래서 제품 및 상품에 투하된 자본의 어떤 이 매출에 기여하는, 이익에 기여하는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게 교차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교차 비율이 크다 그러면 잘 팔리고 빨리 팔려나가고 이익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교차 비율이 큰 데다가 할당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차 비율은 우리 판매 할당과 별도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회전율 곱하기 한계 이익률, 그죠? 그래서 매출액에 비례하고 한계 이익에 비례하고 평균 재고액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주어진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매출액 같은 매출액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똑같은 매출액으로 주어진다고 그러면 연매출이겠죠. 똑같은 연매출액을 준다고 그러면 뭐 의미가 없겠지만 한쪽은 연매출액, 예를 들어서 상품 회전율은 연매출액 주어지고 이
한계 이익률 계산하는 한계 이익이나 또는 또 거기에 관련된 매출액을 단위당 한계 이익 또는 단위당 매출액으로 준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상품 회전율의 매출액과 우측에 있는 분모에 있는 단위당 매출액은 크기가 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상품 회전율, 그럴 때 이제 매출액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단위 매출액은 그죠? 연간 매출액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교차 비율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중에 상품 회전율이 있어요. 그래서 연 매출액 주어지고 연 평균 재고액 주어지고 이 회사의 상품 회전율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만들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차 비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상품 회전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교차 비율에 관련된 요소들의 어떤 교차 비율에 미치는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전율도 하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이 회전율은 시간이 아니에요.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크다 그러면 빨리빨리 팔려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회전율이 낮다 그러면 팔려나가는 속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속도의 개념이라는 것도 아울러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 및 서비스별 할당 할 때 고려될 요 4개 있죠? 시장 점유율, 과거 판매 실적, 공헌 이익 정도, 교차 비율. 그리고 교차 비율에 대한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 제품 및 서비스 할당 이것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최근 몇 달 전서부터는 지역 및 시장 할당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시장 지수나 또는 잠재력 구매 지수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고려해서 지역 및 시장 할당. 당연히 그렇겠죠. 그 지역의 구매력 지수가 막 크다 그러면 많이 할당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기금속 예를 든다면 강남시장이 그죠? 원주시장보다는 구매력 지수가 크겠죠? 예. 그러니까 강남시장에다가 많이 팔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할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래처가 우리 물건을 얼마만큼 많이 사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사가는 업체에다가는 과거에 많이 사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비슷하게 사간다 그러면 어느 쪽을 많이 팔아야 될까요? 예, 이익이 많은 거래처. 그죠? 예, 그쪽에다 많이 팔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월별 할당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연간 목표 매출액 12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팔아라. 근데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별 할당할 때 6월, 7월, 8월, 9월에는 많이 팔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1, 2, 3이나 이런 날씨가 12, 11, 12, 1, 2, 3, 4 이때는 춥잖아요. 아이스크림 잘 안 먹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할당해야 되겠죠. 그죠? 월별 할당할 때도 우리 영업사회 할당이나 뭐 다른 것 마찬가지로 딱 균등하게 할당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품 및 서비스 할당의 4가지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의 시장지수 또는 잠재력 구매 지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 및 서비스 할당의 교차 비율의 상품 회전율 곱하기 한계 이익률 그래서 매출액, 공헌이익 또는 상품 회전율, 한계 이익률에 비례한다. 뭐에만 반비례해요? 평균 재고액에만 반비례한다. 재고 회전율 또는 상품 회전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연 매출액을 연 평균 재고액으로 나눠서 몇 회전이다. 그리고 그 회전율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속도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